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도 수사 인력을 추가해서 기존 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오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묻는 질문에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 그렇다며 정식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불소추 특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검찰에 소환됐지만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는 내란죄 피의자라 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특수본부장은 검찰청법에 직권남용을 포함해 직접 관련성 있는 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연결돼 있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고 기존 전담 수사팀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군 검찰까지 합쳐서 수사 인력 6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고 어제 군 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를 벌이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 인력에 군 파견 인원까지 모두 포함하면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만 60명이 넘습니다. 검사 32명이 투입됐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수사팀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주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검사들이 대면 조사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파견된 군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직접 권할권이 없는 군 관계자들 수사에 집중 투입됩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받는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이 군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 경위부터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지도 규명에 나섭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정확한 동기와 이 같은 명령을 내린 지시 라인을 밝히는 것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르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까지 수사를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설치 단계부터 윤석열 대통령 기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란죄랑 직권남용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 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혐의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수사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표는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 논의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넘겨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그 전에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특검 관련 안건의 국회 통과부터 출범까진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찰이 특수단 규모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달 안에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에 검사를 20명 배치한 것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김 전 장관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정현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조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었는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인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김 전 장관이 먼저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네, 긴급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동안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새벽 체포된 걸 감안하면 내일 오후 중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행위와 또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동을 혐의 사실로 적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전화기도 압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에 이미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 때 이 부분을 구속이 필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강조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김 전 장관은 변호사 2명의 입회 아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수처까지 나섰습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합동으로 하자는 검찰 제안을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게 경찰의 거절 이유입니다.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줄어든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에 내란죄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해 재판에 넘겨도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내부 판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과는 법령 적용, 영장 신청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 관계자와 군을 상대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경찰도 김 전 장관 국방부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하는 등 검경이 중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가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구한 겁니다. 중복 수사가 우려될 때 현행법상 수사 주체를 공수처로 일원화할 수 있다는 게 요구 근거입니다.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고위 관계자들 강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병력을 파견한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을 추가로 직무 정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최근 SNS 계정을 탈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후에 보낸 메시지를 읽었다는 뜻으로 이중 체크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계엄군 지휘관 3명 중 1명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채널A 취재진의 대화방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체포된 오늘 곽 사령관이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정을 탈퇴하면 지금까지의 문자 메시지와 대화 내용이 모두 사라집니다. 앞서 김 전 장관도 휴대전화를 바꾸며 텔레그램을 탈퇴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국방부는 그제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 은폐, 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텔레그램 탈퇴 이유를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성우 1차장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김대우 수사단장을 기존 근무지에서 분리한 겁니다. 계엄 관련 업무와 정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사령관 직무대리가 직접 건의에 이뤄진 만큼 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의혹을 무겁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수사가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이 수사력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검찰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주일,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는 수사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 수사가 긴박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뭘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난 3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는 장면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의문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란죄가 되려면요. 하나는 국헌문란, 그러니까 국가 기본 질서를 흔들려는 목적이 있었냐. 그리고 집단적 폭력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그리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이유, 유력 정치인들을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네, 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이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게 경고하려고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 해명이 계엄령 선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자백으로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때요. 민주당이 예산 폭거로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면서 입법 독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는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거였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이 헌법상 계엄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일 때 선포가 가능한데요. 이 민주당 경고용이라는 해명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군요.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더 빠르게 전망되는데요. 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걸로 지목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를 지시한 당사자죠. 김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김 기자, 이거는 정말 만약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만일에 구속이 된다면요, 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권위와 사고로 구분합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헌법에 명확히 써 있지는 않지만요.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파면되거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헌재에서 파면,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대선을 다시 치르는 거고, 구속되는 것만으로는 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내란죄는 안 하고 직권 남용만 건드리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이니까요. 이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직권남용죄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이 수사 시작은 직권남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기소는 내란죄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퇴진 전에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할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은 불확실성이 커서 질서 있는 퇴진이 낫다며 조만간 퇴진 시기를 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까지 집권 여당이 중심으로 정부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퇴진 전까지 외교도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논의할 당과 정부 고위급 회동을 매주 한 차례 이상 정례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친한계 의원은 국민이 폭발 직전인 상황에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까지 빠르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검경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일제히 국회를 향해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장하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운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안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어 국무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내각이 정부의 기능 정상적 유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병재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3명이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을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현안과 관련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여당과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공산당 인민위원장이냐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 국민이 뽑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지 여당이 아니라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은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지수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를 언급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였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2차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가세했습니다.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해 가면서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이건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도 제안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더 혼란이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고 압박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도 한 대표의 담화 발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건데 민주당은 직무 배제됐다던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 만입니다. 이 장관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장관이 면직 처분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했다며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2022년 5월 취임한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내 최장수 장관입니다. 이 장관이 사퇴하며 행정안전부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지은 기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한동훈 대표와 이 한덕수 총리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담화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핵심은요. 대통령 조기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즉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은 당정협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대통령과 총리가 매주 월요일 해오던 주례 회동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당대표가 매주 총리와 회동하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매주 한덕수 총리와 회동을 한다. 그런데 이 책임 총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총리가 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는요, 국군 통수권, 사면권,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아 국무회의도 주재하게 되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죠. 이 회의도 총리 주재가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아 다 행사하는 것, 유례 없는 일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정말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민주당은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차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네가 뭔데?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총리한테 대통령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위임하냐는 거죠.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주장입니다. 지금 보면 뭐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건데 이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양쪽 다 똑같이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과 86조 2항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은요,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이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여당에서는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한다. 즉, 대통령 지시가 있다면 총리가 권한을 얼마든지 위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논란 때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로 가 국정에 손 떼고 전권을 총리에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오늘 백브리핑에서 반박도 했는데요. 전권 이양이 가능한지 헌법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성질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예외 없이 다 위임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고리된 상태가 아니고. 네, 이 헌법학자에 의하면 모든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건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 소식도 들리던데 이건 뭡니까?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가 오늘자로 수리됐죠. 그리고 오호룡 국정원 1차장도 임명됐는데요. 사의 수용은 도장만 찍은 거고 5차장 임명은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기 전 이뤄졌던 거라 직무 배제가 맞다는 게 친한계 측의 주장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이 초유의 국정 운영 상황이 될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한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한 대표에게 일임한 거라는 게 대표 측의 설명인데요. 의원들은요, 여기서 당은 한 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이라며 상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게 친윤 측의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이냐는 부글부글한 기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분까지 일으킬 수 없으니 다들 혼란스러워합니다. 내일 대표도 의원들도 여러 모임을 갖고 서로 소통할 계획인데요. 한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탄핵 찬성 여론을 설득하고 한 총리와 국정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거나 연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 본회의를 열고 재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최소한 내란 방조 범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계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주먹을 쓴다고? 원래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딱 군대밖에 없어요. 그건 비상계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부부를 가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이라며 계엄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와 과거 계엄 사례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문건인데 사전에 계엄이 모의된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다룰 이 상설특검에 더해서 별도로 일반 특검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일반 특검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켜 이른바 계엄령 쌍특검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사 규모나 시기에 제한이 있는 상설특검의 한계를 일반 특검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60일의 수사기간과 수사 인력 등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특검은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할 테면 해보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되겠죠. 당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안으로 우선 별동대 느낌의 수사팀을 꾸렸다가 일반 특검법이 처리되면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제 2표가 부족해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재발의합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는 0표, 두 번째는 4표, 세 번째는 6표, 이제 2표 남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계속 추진해서 이제 2표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상설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탄핵 전국, 시민들의 목소리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탄핵이 적힌 피켓이 오늘도 여의도 국회 앞을 메웠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마스크와 장갑, 모자를 쓰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 소식에 집회 참여를 결심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투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내란의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국회 앞에는 이불을 덮고 밤을 지샌 시민들이 주말 내내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전역 광장에도 천여 명이 모여 탄핵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을 지낼 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정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국민의 순으로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즉각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미국 정부의 첫 입장은 한국이 민주적 절차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한국의 민주적 제도나 절차가 법에 근거해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오판이라며 대놓고 혹평했던 미 정부가 이번에도 민주주의 원칙을 고집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I think it is likely that the next few months the ROK will be in a challenging place. 미국 정부는 또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강경 진압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빅터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도 만약 2차 계엄이 선포되면 그때는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고 밝히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뉴욕 한인타운에서는 윤 대통령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혼란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송년회나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4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주인 A씨는 최근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안 되는 장사에 최근 비상계엄령으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예약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취소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오후 주말 시간대면 송년회나 모임 등으로 사람들이 가득할 때인데요. 이번 계엄 탄핵 정국 속에 보시다시피 식당 거리는 발걸음이 뚝 끊겨 한산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뒤숭숭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회식이나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약속이 취소되거나 혹은 변경하자는 제안이 많았어요. 놀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뭐 10,000원 달래면은 뭐 어디 가서 7,000원, 8,000원 이렇게. 일부 숙박시설에서는 당일 취소도 늘었습니다. 호텔이 수리하는 곳 근처여서 취소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슬픈 상황이라서. 올해 3분기 민간 소비는 직전 분기보다 0.5% 증가하며 겨우 회복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엄 여파로 4분기는 다시 미지수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큰데 계엄령에다 탄핵까지 터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늘리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과거 탄핵 정국에도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소비에 타격을 줬습니다. 계엄 선포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노쇼 예약금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찾아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는데 혼란한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5년 전 화마에 휩싸여 무너졌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관식. 취임 약 한 달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옆에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나란히 섰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관식을 계기로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은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Like the world is going a little crazy right now, and we'll be talking about that.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회의였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엔 말을 아꼈습니다. Ми сьогодні в процесі обговорення різних питань. Ми повинні працювати більше зустрічатись. Наші команди будуть також працювати. Це важливо. Поки що зарано про щось говорити. 뉴욕타임스는 평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가 이번 젤렌스키와의 만남에 회의적이었지만 마크롱의 주선으로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라며 특히 트럼프의 노란색 넥타이 착용도 우크라이나 국기색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조 바이든 정부는 우리 돈 1조 4천억 원가량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햇빛 아래서도 살이 시립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3.9도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 서울은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10도, 경남 거창은 영하 5도로 대부분 영하권에서 시작하겠고요. 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 한때 충남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동해안에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점점 커지는 화재 위험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과 대구 영하 2도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6도, 광주와 울산 9도로 오늘보다 높아집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에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에 나섰는데 정작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소모적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신속, 정확, 철저한 수사.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